미국에서 브레인 밸런스 센터에서 운동을 하는 것들이 ADHD 중추성 자극 약물들과 유사한 효과를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건데요. 8세에서 14세의 ADHD의 대조군 실험을 했어요. 일반 아이들과 대조군, ADHD 대조군 실험을 했고, 그런데 했는데 정말 모르겠어요. 운동을 주 5일, 15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 5일이라고 하면 매일 해서 15주를 해서 총 75세션 운동했어요. 정말 엄청나게 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안 좋아질 수가 없다. 근데 안 좋아질 수가 없는데 얼만큼 좋아지느냐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정상군이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부분들입니다. 정상군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 아이들입니다. ADHD 아동들 같은 경우에 ADHD 총 인덱스, 그러니까 ADHD의 뭐 예를 들어서 반항이동이라든가 집중력이나 충동성을 다 합쳐놓은 거, ADHD 인덱스가 치료 전에 그리고 치료 후에 이렇게 낮아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항행동도 치료 전에 이랬는데 치료 후에 이렇게 됐고, 집중력도 치료 전에 이랬는데 치료 후에 이렇게 낮아진 거죠. 그리고 충동성도 치료 전에 치료 후에. 그래서 이제 코너스 인덱스라서 굉장히 유명한 뭐 설문 아실 거예요. 보통 ADHD 한다고 하면 어느 병원에서 한 번씩은 뭐 이거 유사한 거라든가, 그리고 CPRS-R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설문 척도를 통해 가지고 ADHD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설문을 하니까 그거는 뭐 부모가 보는 입장이거나 혹은 성의라 한다면 이제 본인이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좋아졌다. 그리고 저도 이런 형태의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설문은 어떻게 설문이니까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ADHD 집중력 테스트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캣 테스트도 있고 뭐 ADS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그래서 뭐 어떤 화면에 계속적으로 이제 뭐 자극이나 비자극에서 동그라미 나오면 너 이거 클릭해야 돼. 근데 세모 나오게 되면 너 참아. 클릭하지 마. 이제 이런 형태의 테스트라 볼 수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테스트 첫 번째는 치료 전에 테스트를 한 거고, 테스트 두 번째는 치료 후에, 그 테스트 세 번째는 치료 후 7개월 후에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리고 치료 후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5주 75세션을 마무리한 후에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각각의 팩터들이 집중, 충동성, 산만함, 망상함, 데이드리밍 하는 거죠. 망상하는 거, 딴짓하는 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치료 전에는 계속적으로 30초 간격으로 측정을 했을 때 단 15분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마크되는 것들이 이렇습니다. 산만함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망상 중인 거 계속 보이고 처음에. 그리고 집중하는 거에 대한 것들은 후반 들어서 약간 집중을 하기는 해요. 왜냐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집중하지 못해 집중을 하게 되고, 그 충동적인 것들도 이제 아우 지루해 미치겠어 막 나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치료 후에는 사실 산만한 거는 거의 사라지고, 충동적인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기는 해요. 왜냐면 이 본질적인 거니까. 근데 망상은 거의 이제 끝에 가서 이제 나와지고, 그리고 치료 후에 한 7개월에 다시 검사를 했더니 이런 부분들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 산만함이 약간 이제 끝에 이제 나오긴 하지만 오히려 조금 더 좋아지거나 하는 부분들을 보이시죠. 그래서 충동적인 것들이 많이 좀 분포되긴 하지만 작아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데이드리밍 하는 거는 거의 없어졌고, 그래서 산만한 거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적어진 거고. 그래서 이 형태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으로 검사를 했을 때 주관적인 설문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그 브레인 밸런스의 운동 중에 메트로놈 박자를 이용한 운동들도 분명히 추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메트로놈 운동들을 제가 여기서 소개시켜드리는 건 뭐냐면 그런 걸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펑셔널 MRI라고 해서 진짜로 이제 MRI를 찍어본 거죠. 예. 근데 이제 MRI 여러 가지 결과 중에서 제가 이제 사실 한 가지만 들고 온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 치료 이제 펑셔널 MRI 결과가 ADHD 아동들의 전형적인 장애와 우뇌의 비정상적인 연결이 감소되고, 장애 중, 그러니까 우뇌의 기능은 저하되어 있고 장애 기능이 너무 과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특히나 장애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부분들,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강박을 주는 거거든요. 예, 계속적으로 뭔가 단어가 떠올라, 뭔가 장애에 관련된 뭐가 기억이 떠올라, 그러면 계속적으로 해마에서 그걸 강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장애 중 특히 해마의 과활성화가 줄어든 연결이 펑셔널 MRI 봤을 때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 기능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들이 실제로 효율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이 고차가 돼서 남아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운동을 안 해보시겠어요? 네. 밖에 나가서 뭐가 됐든 간에 신체 활동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운동들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그런 운동들의 제한점은 전두엽의 기능을 올릴 수 있지만 우뇌의 기능들을 실질적으로 올리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뇌의 기능을 올리는 데 있어서 저는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저도 이제 이렇게 앉아 있지만 제가 회전을 하게 되면 이게 왼쪽이에요. 왼쪽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면 그건 제 왼쪽 손에 잠깐 왼쪽 손에 맞죠? 왼쪽 손해를 자극해서 왼쪽 손해를 자극한 것들이 오른쪽 대뇌 기능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돼서 생활 속에서도 사실은 제가 왼쪽으로 도는 거의 형태를 좀 하거나 공 운동을 할 때도 왼쪽으로 공 운동을 시킨다거나 발도 왼쪽으로 이렇게 찬다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사실은 운의 기능을 올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